늦봄의 햇살이 유리 천장을 통과해 바닥을 금빛으로 칠했습니다. 스카이가든의 긴 테이블에는 크리스털 잔, 새하얀 접시, 은빛 커틀러리가 정확히 3cm 간격으로 놓였어요. 설아는 아이패드를 들고 체크리스트를 훑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콕콕 박혔습니다. 플로랄 아치, 포토월 라이브 촬영, 협찬 노출. 여기 꽃, 색이 너무 무거워요. 연핑크로 바꿔주세요. 담당자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고 또박또박 지시했죠.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오늘의 장면 하나하나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믿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가 떴습니다. 설아는 잠깐 망설인 뒤 전화를 받았죠. 설아야, 오늘 현장 간다 했지? 떡이라도 할까? 미역국도 끓였어. 경욱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설아는 주변의 스태프 시선을 의식하며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다 업체에서 해요. 걱정 마세요. 냄새 나는 음식은 반입도 안 돼요. 그래도 손주 첫돌인데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서. 설아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말끝이 차갑게 떨어졌죠. 괜찮아요. 오늘은 제 컨셉이 있어요. 통화를 끊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그때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히 풀며 웃었죠. 고생 많네. 멋지다. 이 장면 평생 남을 거예요. 실수하면 안 돼요. 지헌이 고개를 끄덕이려다 조심스레 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자리도 준비했어? 설아는 아이패드를 덮었습니다. 잠깐 침묵. 그리고 짧은 대답. 친구 위주로 하자고 했잖아요. 어머니 오시면 불편해요. 지헌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죠. 말이 흙처럼 무거웠습니다. 설아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명, 카메라, 동선. 머릿속 톱니가 쉼없이 돌았어요. 완벽해야 한다. 이번에 못 박아야 한다. 한편 경옥은 새벽 청소를 마치고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어 햇볕에 걸고 작은 주전자에 미역국을 담았어요. 가방에는 금반지 하나와 아기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안, 오늘 제일 잘생긴 신랑이지. 경옥은 구두 대신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발등에 난 굳은 살이 뻣뻣했죠.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이 마르고 거칠었습니다.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얼굴만 보자. 축복만 하고 오자. 그 생각 하나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저녁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설아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유리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오늘은 따로 보자고 말했어.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독였죠. 오늘은 나의 무대다. 흔들리면 안 돼.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공간을 스쳤습니다. 플래시가 예행 연습처럼 몇 번 터졌어요. 설아는 웃었습니다. 완벽한 장면을 향해 모든 톱니가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경옥은 호텔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옥색 한복, 옅은 립스틱, 종이봉투. 괜찮다. 잠깐이면 된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정원으로 들어서자 음악과 웃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꽃아치 아래에서 사람들이 잔을 부딪히고 사진을 찍었죠. 가운데서 이안이 반짝이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옥의 눈이 젖었습니다. 이안아. 그 순간 설아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미소였지만 입꼬리만 웃고 있었죠.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얼굴만 보고 가려고. 한복도 가져왔어. 금반지도. 경옥이 봉투를 내미는 사이 몇몇 시선이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아의 어깨가 서늘하게 올라갔어요. 어머니, 여기 오늘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방송하는 사람도 많고요. 드레스 코드도 있고 자리도 다 찼고. 말이 길어질수록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칼날은 똑같이 날카롭고 얇았죠. 잠깐이면 돼. 저기 구석에 서서 보기만 할게. 정말 곤란해요. 지금은. 경옥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스스로도 들렸죠. 손가락이 봉투귀를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눈치가 없네. 그럼 나중에 집에서 보자. 돌아서려는 찰나 이안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모두가 잠시 멈췄죠. 경옥의 발이 본능처럼 아이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설아가 팔을 벌려 길을 막았습니다. 주변에서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저분 시어머니래. 왜 초대 안 했대? 얇은 소문이 낚싯줄처럼 발을 걸었죠. 경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지. 목소리가 스스로 놀랄 만큼 작았어요. 가슴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때 이안이 손을 뻗어 경옥을 찾았습니다. 설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물어졌죠. 죄송해요. 지금은 안 돼요. 말줄임표가 공중에 오래 떠 있었습니다. 경옥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입구 쪽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발 뒤꿈치가 유리문 문턱에 닿는 소리가 또렷했죠. 얼굴만 보고 갈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 머물렀고 조용히 꺼졌습니다. 이안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진행자가 멘트를 잇다가 멈췄고 포토그래퍼가 카메라를 내렸죠. 공기가 한 칸 내려앉은 듯 무거웠습니다. 경옥이 아이를 달래려고 반걸음 더 다가가려는 순간 설아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금은요. 애가 울잖니. 내가 안아볼게. 안 돼요. 말과 말 사이에 불씨가 튀었습니다. 경옥이 손을 뻗자 설아의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머리카락이 손등에 걸렸고 본능처럼 움켜쥐었습니다. 아 하는 짧은 숨소리. 그 다음은 정적이었죠. 딸깍, 딸깍. 수십 대의 셔터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옥은 휘청이다가 자세를 세웠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차분히 손을 들어 머리를 정돈했죠. 괜찮다. 그녀는 바닥에 보자기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스치듯 지나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렸고 단단했습니다. 설아는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진행자가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음악이 다시 흘렀지만 웃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잔은 들려 있었지만 서로의 눈은 불편하게 흔들렸어요.
설아의 귀에는 웅성거림이 크게 들렸습니다. 인플루언서 맞지? 대박, 저건 선 넘었다. 기사감이다. 말들이 돌처럼 쌓였습니다. 설아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숨이 짧아졌죠. 지현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안의 울음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밤 화면은 불탔습니다. 돌잔치에서 시모머리 끄덩이라는 제목이 각종 채널에 올라왔어요. 썸네일 속 설아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댓글창은 거센 파도 같았습니다. 구독 취소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최악. 폭력은 변명 불가. 협찬사에서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윤리 규정상 계약 해지 통보. 캠페인 전면 철회. 라이브 커머스는 하루 만에 편성이 취소됐죠. 통장 알림은 마이너스로 줄줄이 바뀌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PD의 짧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죠. 여론이 안 좋아. 당분간 쉬자. 메인 뉴스에서 심야 코너로 이동. 출연료 60% 삭감. 그는 상의를 벗지도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아는 급히 사과문을 썼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큰 실수를 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게시 직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형식적. 피해자 중심 사과 아님. 영상 사과로 해라. 휴대폰은 쉬지 않았습니다. 팔로워는 빠르게 줄었고 브랜드 단톡방에서는 이모지가 사라졌습니다. 하단 모서리에 떠있던 빨간 숫자가 끝없이 솟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먼저 가자. 해명보다 그게 먼저야. 지연의 말에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은 채널부터 잡아야 해. 광고 다 끊기면 우린 끝이야. 지연이 웃었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벌써 많은 걸 잃었어. 거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안의 숨소리만 고르게 들렸죠. 설아는 모니터 속 자신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어요. 모니터 밖의 삶이 한 칸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옥은 이사를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지던스. 로비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수영장의 물결이 낮게 반짝였죠. 첫날 밤 창밖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로 살자. 아침엔 요가를 했습니다. 무릎에 물이 가지 않는 동작을 따라 호흡을 길게 뽑았어요.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고 저녁엔 소극장 연극을 보았습니다. 낯선 장면들 사이로 마음이 풀렸죠. 경옥은 매일 2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 글씨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서랍에는 신사동 코너 상가 등기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언젠가 이안에게 넘기려고 이름을 바꿀 생각도 했었죠. 그러나 마음을 거두었습니다. 평생 남 눈치로 살았다. 마지막은 내 뜻대로.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울리면 깊게 숨을 쉬고 차를 한 모금 마셨죠.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가벼웠습니다.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얼굴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새로 사귄 친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어요. 늦게라도 자기 방을 찾은 거죠. 경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을 쓰다듬었어요.
그 굳은 살이 이제는 자랑처럼 느껴졌습니다. 버틴 시간의 증거였으니까요. 지헌은 카페 창가에 앉아 식지 않은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죠. 그때 해숙이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힘들지?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다. 짧은 침묵 끝에 진실이 내려왔습니다. 지헌은 경옥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람난 아버지가 남겨둔 아이. 경옥은 그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키웠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지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늘 어머니의 첫째였다. 피가 아니어도. 지헌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돌잔치 장면이 거꾸로 재생되듯 떠올랐어요. 머리채, 울음, 정적. 그 가운데 서 있던 자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가야겠다. 같이 가자.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동자가 굳었죠. 지금은 아니야. 우린 이미지부터 수습해야 해. 이미지보다 사람이 먼저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분이 먼저. 지헌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길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말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펜이 잉크를 남겼습니다. 조용한 협의, 무거운 마침표. 유모차 바퀴가 천천히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이안이 작은 발을 동동 굴렸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경옥이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투피스, 단정한 머리.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무슨 일로 왔니? 지헌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경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모차 속 이안을 봤죠.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경옥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 이혼합니다. 이안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해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긴 침묵. 로비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어요. 경옥은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이안을 들어 품에 안았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족되는 거다. 지헌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갚으려 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그걸로 된다. 세 사람은 로비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안이 웃었고 그 웃음이 얼음처럼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죠. 창밖으로 빛이 기울었습니다. 긴 하루가 조용히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채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광고주는 돌아오지 않았고 영상은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거실 모니터가 꺼지자 방 안의 소음도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심장이 제자리를 찾는 듯했죠. 그러나 뒤늦은 고요는 그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헌은 방송국을 떠나 작은 제작사로 옮겼습니다. 화려한 스튜디오 대신 낡은 녹음실에서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했어요. 원고를 읽으며 가끔 목이 메었습니다. 인생의 품격은 상대의 얼굴을 끝까지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해당 문장을 읽을 때면 어머니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주말이면 레지던스 정원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경옥은 이안의 손을 잡고 작은 연못을 함께 걸었죠. 넘어질 땐 손을 짚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안이 끄덕였습니다. 말뜻을 모를 나이였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지헌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찍었어요. 이번엔 업로드도 썸네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록이었죠. 길게 돌아온 끝에 서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체면으로 시작된 파국은 품격으로 닫혔습니다. 복수도 쇼도 아니었습니다. 경계 긋기, 사과, 그리고 자립. 그 위에서 진심이 걸음을 떼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경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남의 시선 말고 우리 눈을 보자. 그 말이 저녁빛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의 첫 줄이 천천히 쓰였습니다. 오늘도 나로 살았다.